오늘은 스타리아가 아니라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랜드로버는 센터에 있는 차 아니면 센터에 가는 차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 디스커버리 4 같은 경우는요 18만 6천 킬로미터가 돼가는 동안 큰 고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오늘은 제가 정비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고탑니다. 오늘은 이 디스커버리 4 차량을 관리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은 제가 운영하는 차량은 아니고 저희 아내가 데일리로 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약 2년 전에 중고로 구입을 해왔고요, 그때 당시 16만 킬로대였고 지금은 18만 6천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할 작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엔진 오일 교체를 할 거고요, 하부에 인터쿨러 호스에 고여있는 오일을 빼줄 거고요, 스로틀 바디에 있는 플랩이 잘 원활하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브레이크 오일 상태 확인하고 오일 상태가 안 좋다면 브레이크 오일 교환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작업이나 정비하는 영상들은 이렇게 꼭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엔진 사망을 방지할 수 있다, 어떤 공식적인 매뉴얼은 아닙니다. 랜드로버 카페에서 얻은 정보와 제가 차량을 20년간 관리하면서 느꼈던 노하우들을 합쳐가지고 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관리가 이 차에 분명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바로 정비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대전 산내에 위치한 보다모터스라는 정비소입니다.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님네 가게인데요, 정비를 되게 깔끔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꼼꼼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받을 거 받고 해줄 거 해주시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되게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정비소입니다. 지금 차들이 거의 한 10대 이상 있어가지고 빠르게 바로바로 작업은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부터 제가 직접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로틀 바디 플랩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로틀 바디 플랩이 뭐냐면요,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양을 조절하는 문짝 같은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한자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건데요, 이게 잘 열렸다가 닫혔다 해야 되는데 디젤은 오래 타면 여기에 카본이랑 기름때 같은 게 자꾸 쌓입니다. 그게 들러붙으면 플랩이 뻑뻑해지고요, 뻑뻑해지다가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기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서 경고등이 뜨고 심하면 엔진까지 위험해지는 겁니다. 스로틀 바디 플랩 점검 같은 경우는요, 뭐 제가 알아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랜드로버 카페에서 랜드로버 이 차량을 좀 지독히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알려주신 건데, 엔진이 사망한 차들을 좀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리스트릭트 퍼포먼스라는 경고등이 떴었고, 그 경고등이 떴던 차량들이 대부분 플랩 고착이 있었던 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저 플랩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려주셨고, 저도 그때부터는 플랩을 조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엔진 오일을 매번 갈 때마다 점검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두세 번 정도 갈 때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보니까 지난번 상태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엔진 오일 교체 작업에 들어갔고요, 오일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오일을 뺀 다음에 마지막에 석션기 이용해서 바닥에 있는 오일까지 잔유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일은 딱히 제가 뭐 고르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합성유로 넣고 있고, 이런 거는 저보다 노하우가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딱히 어떤 오일로 어떤 걸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은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고집하는 거는요, 교체 주기입니다. 5,000km를 교체 주기를 고집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알바로 대리운전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랜드로버 엔진 담당 서비스 센터 직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반인이면 엔진 오일을 5,000km마다만 갈아줘도 엔진 사망 확률을 확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 차를 3,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5,000km 주기를 최대한 지키고 있고, 이번에는 6,000km가 돼서 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엔진 코팅제를 되게 좋은 걸 넣어줘가지고 조금 아까워서 일부러 1,000km 정도 더 탔습니다. 교체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저보다 정비소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교체해달라 이렇게 요청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오일 필터나 에어 클리너는 오일 갈 때마다 갈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 코팅제 항상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작업은 인터쿨러 호스에서 오일을 빼는 작업인데요, 여기 주황색 기역자로 된 부분에 뜯어보면은 여기에 오일이 좀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갈 때마다 한 번씩 오일을 빼주고 있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안 나왔네.
오일을 뺐습니다. 오일을 뺐는데 이 정도 나왔고요. 양으로 치면 100ml 좀 안 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지난번보다 적게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오일이 계속 쌓이다가 엔진 안으로 넘어가면 엔진이 그걸 태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시동을 꺼도 이게 안 꺼진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간 오일이 싹 다 타버릴 때까지 엔진이 혼자 폭주하는 현상을 오버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최악의 경우는 이게 엔진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쿨러 오일만 주기적으로 잘 빼줘도 이 오버런 현상을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일을 갈 때마다 이 인터쿨러 호스를 빼서 오일 고인 거를 한 번씩 빼주고 있습니다. 오늘 브레이크 오일도 갈 때가 돼서 브레이크 오일도 같이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브레이크 오일을 추출하고 있는데 색깔이 많이 탁해져 있죠. 원래 브레이크 색깔은 이렇게 투명합니다. 원래 이래야 정상입니다. 많이 오염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이제 깨끗한 오일이 위쪽에서 넣어주고 있고, 저 하부 쪽에서 이 지저분한 오일을 다시 빼서 석션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깨끗한 걸 밀어넣고 밑에서는 이 지저분한 걸 빼내면서 순환시켜서 깨끗한 오일을 계속 이제 주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깨끗한 오일이 나올 때까지 주입을 해서 완전히 깨끗한 오일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기나 수분들이 싹 다 빠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비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동을 켜놓고 오일 순환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한 작업은 이 엔진 오일 교체 작업했고, 브레이크 오일 갈았고요. 스로틀 바디 안에 있는 플랩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면서 그 주변 클리닝 작업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터쿨러 호스에서 오일도 고여있는 거 빼줬고요. 저는 이렇게 디스커버리 4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무슨 차를 그렇게까지 관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차를 모시고 살아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뭔가 이 차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즐겁고,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좀 이렇게 차가 좋아지는 거를 보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취미생활이기도 하고 저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디스커버리 4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관리를 했더니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라는 것들을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이 디스커버리 4에 관해서 관리하는 거나 뭐 이 차를 운용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데일리카로 운용할 만한가요? 지금 현재 저희 아내는 데일리카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약 10km 정도, 왕복 한 20km 정도를 시내 주행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가끔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주말에 이 차를 타고 이 엔진에 쌓여있는 카본들이나 찌꺼기들이나 한 번씩 날려버리려고 조금 외곽 주행을 해주는 편이고요. 데일리로 운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스타리아 전기차, CR-V 그리고 디스커버리 4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차량들을 가지고 어떤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는지, 자동차를 타면서 벌어지는 재미난 이야기들,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들을 제 채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고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주유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연료 첨가제를 넣을 거예요. 자, 연료 첨가제를 넣겠습니다.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 첨가제를 사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 엔진을 까서 이렇게 증명을 해보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지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디젤 차량, 뭐 가솔린 차량을 타면서 연료 첨가제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차가 관리할 때랑 관리하지 않을 때랑 이 엔진의 느낌이나 차량의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디스커버리 4 같은 경우 제가 관리를 할 때에도 매번 넣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주유 2번 할 때 1번 정도, 매번 넣을 때도 있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넣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차가 상태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관리하는 측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 연료 첨가제를 사용하셔가지고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